자, 요번에 이제 할게 이제 역사 수업 내용의 재구성에 미친 영향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108페이지 내용 이제 할게요. 네, 관련된 것들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과정이나 조건을 체계한 것은 수업 모형 또는 교수 모형이라 한다. 자, 그렇지만 그 모형 그대로 이제 수업이 전개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수업 모형이라든지 교수 모형 같은 경우는 역사 교육학자들이나 되게 보면 교육학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하는 것은 수업 설계예요. 교사들이 이제 하는. 그래서 많은 요인들이 실제 수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사도 수업 계획하는데 모형이나 절차보다는 구체 요인들이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자, 이러한 교사의 수업 계획을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제시한 것은 수행 모형과 구분된 수업 설계에 관련된 말이다. 자, 이 수업 설계가 예전에 21년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이제 수업 설계 내용이 예문으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설계 내용을 이제 쭉 있는데, 자, 수업 설계 기초는 주제나 단원, 나아가 학기나 학년, 교수 요목의 전체적인 틀을 결정하는 것이다. 교사는 수업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는데 여기에 이제 작용하는 교사의 인지적 특성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역사인식을 길러주냐 이것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수업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교재로 하느냐 어떤 수업을 활동하느냐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수업 계획 속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중학교 역사교사가 제시하고 있는 조선시대 정치사 수업의 취지와 교수 요구가 있는데 일단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해요. 조선의 정치 특강 각자 읽어보시고 자,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수업 설계. 자, 이 수업 설계 내용은 요 조선 그 시험 문제에 관련돼 갖고 요 표가 약간 예문만 좀 바뀌는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출 보시면 교사의 수업 설계표를 보면 기출 관련된 것은 조선 성리학의 수용과 정착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는 좀 예문이 그 조선시대 그 세자교육이나 뭐 살인 분당 정치 이런 한국 정치 같은 그런 것들 조선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이제 나왔던 수업 설계는 조선 성리학의 수용과 정착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좀 보면 그 앞에 이제 조선 정치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조선 정치사 관련 내용을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사가 자신의 역사 교육관과 내용 지식에 비춰 좀 전면적으로 재구성한 거야. 교과서의 어떤 교수 용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좀 볼게요. 자, 특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앞에 수업 내용을 교과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역사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 교육관과 내용 지식 이거는 이제 뭐예요?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죠. 교사의 인지적 어떤 특징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비춰서 교수 요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했다. 요 키워드는 재구성이야. 그러니까 교과서를 그대로 된 게 아니라 교사의 인지적 특성에 따라서 재구성했다. 자, 교사의 어떤 이런 내용들, 역사관과 내용 지식은 또 뭐와 연결돼 있죠? 기출과 관련돼 갖고 역사 교사의 전문성과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이 교수 요목은 교사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교사는 자신의 관점에 입각해서 조선시대의 정치사를 통치자와 그의 통치 이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은 권력 집단의 성격과 그들의 이념, 정치를 통해서 그 이념을 구현해가는 정책,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 세력 간의 반응을 다루게 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수업 시술로 어떤 내용을 학습할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는 조선 정치사의 교사의 지식이 들어가 있다. 정치사에 대한 교사의 관점이 수업 전체적인 얼개를 만들었다면 교사의 내용 지식은 얼개에 선을 붙이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 인지적 특징이 거기에 교수 요목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달러 볼게요. 그래서 실제 역사 수업에서 내용 선점과 조직의 토대로 되는 것은 교과서이다. 예. 교과서 하나의 자료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지만 아직도 대부분 수업은 교과서에 의존하고 있다. 자, 이러한 형상은 교과서 내용이 사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역사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수업 내용은 교과서 내용 자체가 아니라 교사들의 내용을 재구성한 거다. 그게 아까 전에 교사의 전문적인 특징, 전문성과 인지적 특징에 따라서 재구성한 거고, 요건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재구성과 연결돼요. 예. 교육과정 재구성과 연결된다. 자, 이와 같은 수업 내용의 재구성에는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반영됐다. 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얘기할 건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역사 수업 내용 구성 요소에서 이제 보면 앞에서 이제 영향을 미친 재구성에 영향을 미친 게 이제 수업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그다음에 재구성에 또 영향을 미친 게, 아니 그 수업 인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재구성과 관련돼 갖고 볼 것이 이제 뭐냐면 교과서 수업 관계요. 교과서 수업 관계. 이게 이제 뭐냐면 인재 특성이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했던 것은 인지 특성이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첫 번째 경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어, 교수 요목과 관련된 것, 수업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는 교과서 수업 관련 관계에서 예, 재구성에 영향을 미친 것, 예,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럼 내용을 읽어볼게요. 교과서 수업의 관계라는 측면을 볼 때 역사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대체로 이제 교과서 순수화 내용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서의 내용에 순서를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한다. 앞에 이제 수업 계획 있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구성과 관련된 건 두 번째 케이스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케이스. 예. 요거는 절대주의 교과서가는 세트가 보세요. 교과서를 아주 신처럼 모셔가지고 이걸 그대로 가르친다. 예. 그래서 많은 역사 교사들은 역사 수업에서 교과서 내용을 순서대로 따른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수업 내용이 전환되며 교과서의 자료는 수업에 이용된다. 자,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한 교사는 역사 교과서가 객관적 사실을 갖고 있으며 역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과거의 사실을 가르쳐야 믿는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생각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하거나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 방식에 관심을 쏟는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내용이 반드시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입시 등에 인한 부담으로 교사와 하여금 교과서 내용을 일일이 다루게 만든다. 자, 이와 같은 수업에서는 교사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역사 교육까지 많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구성하고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인지적 특성이 개입되지 않아요. 재구성하고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절대주의 교과서에 따라 이제 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하고 이제 비슷한데 이걸 약간 이제 변형해서 갈게요. 그 절대적으로 이제 뭐냐면 한 게 아니라 약간 역사 사실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것들 등등을 덧붙이기도 하고 약간 유연하게 이렇게 뭐 병영해서 가르친 거죠. 첫 번째 바탕으로 해서 자 보면 교과서 내용에 따라 수업하는 경우도 약간의 역사적 사실을 덧붙이기도 하고 자 이 경우에는 교사의 내용 지식이 많이 요때는 이제 뭐냐면 약간의 교사 인지적인 특성이 반영이 되죠. 첫 번째 유형보다는 그래서 교사는 자신이 이제 좀 잘 아는 역사적 사실을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고려에 관련된 뭐 문화다, 건축문에 좀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교과서 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더 가르치겠죠.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 고려 후기의 문화 관련된 그 석조 목조 건축물 관련된 내용인데 관련 사례예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례는 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세 번째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재구성하는 거죠. 자, 교과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거. 첫 번째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 그건 재구성과 상관없죠. 인지의 특성 상관없고. 두 번째는 그대로 가르치되 약간 이제 뭐냐면 자기의 내용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거 그냥 인지의 특성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 내용을 아예 재구성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교사 개인의 특성이 이제 훨씬 인지의 특성이 반영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자, 교과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수업에서는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 훨씬 반영된다. 교사의 시각을 본다면 교과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걸 절제하지 못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교과서 내용에 따라 수업하기보다는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 또 키워드 나오죠. 재구성. 자, 그래서 그렇지만 교과서 자, 그렇지만 교과서의 어떤 측면의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할지는 교사의 역사관이나 역사 교육과에 갈려 있다. 자, 이거는 인지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인지적 특성의 구성 요소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유형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유형의 이제 첫 번째 유형. 자, 첫 번째 유형에는 교과서 내용에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자신의 역사 인식에 따라 수업 내용을 정리하며 이를 뒷받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선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은 괜찮은데 이 교과서 서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딱딱하고 맞지가 않다. 표현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겠죠. 자, 표현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사료나 멀티미디어 자료 등 교과서 위에 다른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자, 이 경우에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 내용을 만들고 사료나 시각 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재구성의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교과서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그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인식도 있어요. 교과서 내용. 자, 그래서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교과서 수업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교과서 내용 자체가 관련된 거야.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자,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에 대한 교사의 관점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읽으면서 거기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관심에 둘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 자료 내용에 있는 이해를 하는데 치중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인지의 특성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역사를 전공한 교사의 경우에 교과서 내용을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따진 데 반해서 비역사 전공자의 경우에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이를 상호 연관적 맥락적 이해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또 재구성과 관련된 내용 중에 그 교사는 일정한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종의 계획을 가지고 임하는데 그때 아이디어 있죠. 이 컨셉이죠.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교사가 이제 수업을 열 때 아이디어를 잡고 그걸 이제 수업 내 기본 틀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유튜브면 어떤 이제 유튜버 따오면 이게 유튜버의 특징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다 이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유튜브는 막장 그 컨셉을 잡을 수 있고 어떤 유튜브는 뭐 일종의 사실적인 어떤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주는 그런 컨셉을 잡을 수도 있고 수업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이디어 컨셉을 잡고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당시 이제 재구성과 관련됐다는 거죠.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반영돼서 재구성과 연결돼 있다. 요 내용이 있는데 자, 좀 볼게요. 교사는 자기 나름대로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수업에 이른다. 앞에 사례를 봤듯이 대부분 교사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습득시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아이디어가 수업 내용의 기본 틀린다. 자, 이때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아이디어가 이제 수업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 아이디어는 핵심적인 사실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역사의 형성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 구성이네요.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첫 번째 구성이고, 때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렇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적 사실 외에도 또 다른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세 번째죠.
핵심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주는 사례, 이와 관련된 역사 사실 또는 학생들 관심도 끌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를 집중시킨 이야기들 수업 내용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아이디어는. 예. 요 내용도 있고 관련된 사료가 그 밑에 쭉 있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고려시대 때 이제 원마을 때 원나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원의 여러 문화적 영향을 받았죠. 그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사 수업을 할 때 고려 사회 몽골 풍습 유행한다는 내용을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그 관련된 내용을 또 이제 교사가 관련된 자료를 찾아가지고 컨셉으로 고려 사회 몽골풍의 풍습 유행을 컨셉을 잡아갖고 관련된 자료를 이제 조사해서 제시를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내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정치사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에는 고려사에서 몽골 풍습 유행하는 것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 근데 수업에서는 교사가 원가 섭기 때 고려사의 변화 가운데 몽골풍의 유행의 중요한 사례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몽골풍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 고려사의 변화를 이해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관심이 끌 만한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 전하고자 아이디어를 학생들의 머릿속에 가급적 확실히 새기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이 사례가 또 뒤에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재구성과 관련된 다섯 번째 내용은 그 수업 내용의 재구성이야. 수업 내용의 재구성. 다섯 번째는 자,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수업 내용으로 어떻게 변형시킬 것이 수업 내용의 재구성과 있다. 그래서 교과 지식의 숙달 정도에 따라 교사의 수업 내용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데 교과 내용에 숙달되어 있는 교사도 적절한 병영 기법을 이용해 갖고 사용한다. 충분한 교과 지식을 활용하여 교과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수업 내용을 병행시키며 그다음에 교과 구조에 알맞는 방식을 전달한다. 그래서 그 밑에가 이제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사회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충분한 교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 사회로서 교사가 이제 그 컴퓨터나 프로젝션 TV를 통해서 관계도 대응 및 관련된 내용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례에서 교사는 정치사를 다루면서 문화 유적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사회적 그 맥락을 이해하고 사회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교사는 고분복한 내용이 고구려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사실과 당시 고구려 신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자, 그리고 자료를 선택하고 설명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지식을 활용하고 있고 이 수업에서 교사 지식 내용 지식은 역사 본질에 대한 인식을 맞물려 수업 내용을 적절하게 도입하고 있다. 교사는 풍부한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 관련돼서 교사의 내용 지식 이것도 이제 인지 특성이죠. 인지 특성이 이런 측면에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가, 재구성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에서 충분한 이제 교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사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구성을 제대로 못하겠죠. 교과서 내용을 수업 내용에 어떻게 병행시키는 그런 재구성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좀 있는데 자 이에 반해서 그 충분한 교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사는 교과의 구조보다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내용을 선정하거나 다른 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자, 이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 형태는 교과서의 내용을 별다른 변형 없이 수용 내용을 한다는 것이다. 대개 이제 이런 그 유형들은 비전공자, 비전공자 교사들이 할 때 나타나요. 상치 과목이라고 보통 하는 과목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예문이 있으니까 이제 좀 각자 보시고 여섯 번째는 교재 선택도 재구성에 중요해요. 자, 어떤 교재가 이제 학생들에게 뭐냐면 관심을 끌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교사의 인지적 특성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선 이제 두 가지 유형을 이제 제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교재 선택에서 흥미를 관심을 끌어야 된다 하는 교사가 있고, 두 번째는 올바른 역사 인식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교사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그러니까 교재 선택도 수업 내용 재구성과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절차이다.
교재 선택에서 교재관과 함께 교재와 관련된 전공 지식이 작용된다. 자, 전공 지식이 작용된다는 것은 인지적 특성이 작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재구성과 연결돼 있죠. 자, 첫 번째 유형은 교재가 학생들 흥미를 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교사는 이야기식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교재를 선호한다. 서사나 인물의 일화 같은 소재를 수업 자료에 자주 활용하여 그 열전이나 문집, 야담류 같은 자료를 선호한다. 그래서 교재에 담긴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경우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 형식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역사 자료가 이야기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종종 서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사용하거나 직접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내러티브 방식으로 이제 하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교사들의 문제점이 있어. 이런 교사들이 어떤 문제점이냐? 자, 그 속에 숨어 있는 서브 테스트를 찾지 못해요. 서브 테스트는 그 시대의 배경이나 관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밑에 깔려 있는 시대의 배경이나 관점, 맥락들을 제대로 이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흥미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부터가 문제점이야. 자, 그래서 교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자료를 어, 이용하더라도 학생들이 자료를 그냥 스쳐 읽거나 읽어 나가는 바람에 거기에 담겨 있는 서브 테스트를 참지 못한다. 예. 자, 두 번째 유형을 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 올바른 역사 인식의 육성에 치중하는 교사예요. 이게 뭐 올바르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 요게 이제 올바른 인식에 육성하는 치중하는 교사들 보면 첫 번째로 이런 교사들은 사회나 시대적 전반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선호한다. 따라서 정사료의 문헌 사료를 수업에 자주 활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야사보다 정사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아마 이제 지금하고 비교하면 설민석 강사는 이제 이 유형에 속하지 못하겠죠. 그 앞에 흥미를 끄는 어그를 끄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보통 이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올바른 역사, 아마 팩트에 입각한 역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사료 문헌서를 더 수업에 자주 활용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야기나 인물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들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다. 현재적 관점과 연결시킨다. 아니면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현재적 관점, 그 당시 상황적 배경, 역사적 배경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재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쭉 얘기했어요. 역사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어떤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이제 쭉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재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이제 몇 가지 유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그 교과서 수업 관계에 관련된 교과서의 재구성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교과서를 어떻게 수업에서 재구성할 것인가 두 번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구성의 유형은 이게 세 번째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인식이야. 그래서 교과서 내용의 인식에 대한 재구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사가 이제 그 수업할 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구성하는 것도 교사 인식 특성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교과서 내용을 수업 내용에 어떻게 병행해서 재구성할 것인가. 뭐 그래서 교과 지식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비슷비슷한데 일단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끊어서 이제 강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역사교사의 어떤 인지적 특성이 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그 교수학습 활동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여기에 있죠. 역사 수업에 교수학습 활동에 미친 영향. 네. 근데 여기에서는 좀 특징이 뭐냐면 인지적 특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플러스 너도 강조해야 되냐면 학생 측면으로 이해, 학생. 그래서 학생의 이해도 같이 플러스 시켜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인지적 특성과 함께 학생의 이해 측면, 그러니까 학생의 이해 측면도 이제 근데 이것도 넓게 보면 인지적 특성이 들어가 있겠네요. 세 번째 범주에 있으니까. 그래서 종전의 인지적 특성에서는 내용 이해, 내용 측면, 역사 교육관, 음,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 여기는 인지적 특성에는 학생 이해 측면도 들어간다. 인지적 특성 안에. 그러니까 이제 학생 이해도 있지만 이제 인지적 특성에 넓게 보면 학생 이해도 있으니까. 그래서
재구성 안에는 내용과 역사 교육관, 그다음에 거기 역사서의 교수 학습 활동은 인적 특성 중에 학생 이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자,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는 교사의 내용 지식과 역사 교육관이 주로 반영된다면, 그 교수 학습 활동의 설계는 교육관 및 역사 교육관과 학생에 대한 또 이해를 들어간다. 이게 학생의 이해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수업의 교수 학습 활동에는 학생의 이해가 플러스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유형을 볼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형하고 관련돼 있는지, 어, 첫 번째 유형을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종류 보면 그 교수 학습 활동 구성은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무엇인가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교사는 지식의 제시자, 그다음 학생들 지식의 수용자로 보는 관점을 가진 교사는 학생의 활동보다는 교사의 교수 활동 위주로 수업을 구성한다. 그래서 학생의 활동보다 역사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이제 교사의 지식 중심 교육관에 비롯된다. 근데 이제 거꾸로 학생 장심을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역사 이해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은 학생 활동을 더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그 반대쪽 입장에서는 네. 요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인데 요 두 번째 유형이 뭐 그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교사들의 특징은 역사 지식의 교육관을 가진 교사일수록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학생의 성취도에 기대감이 낮은 교사일수록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과 교사 위주의 수업을 활동을 고려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인데 교사 수업의 설계 유형에서 이제 아까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일환으로 그 좀 약간 이제 수업 방식이 어떻게 하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 여기는 뭐냐면 앞부분에 이제 그 수업을 교사 중심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교사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교사 중심으로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 수업의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한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수업 방식, 교사 중심 수업 방식은 설명식 수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식 수업 같은 경우에 교사가 설명의 기능과 학생 활동을 보는 관점에 따라 교수 학습적인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역사적 이슈를 끌어들이고 이를 학생들의 사고와 시키는 데 따라 수업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교사가 역사 사실을 전달하는 데 치중하면서 설명한다면 학생들의 지식의 수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있고 교사는 자신의 설명을 통해 역사적 이슈를 가지고 의미를 관련성을 드러내면서 학생의 과거의 해석 쪽의 이해하기 뒷받침할 수 있다. 뭐 등등등 있는데 자, 이런 첫 번째 유형이 설명식 수업이고요. 두 번째 이제 설명 방식은 이야기 형식이야.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 수업할 때 이야기 수업이나 뭐 질문법이나 이런 것도 크게 볼 때는 설명식 수업의 한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설명식 수업을 하더라도 딱딱하게 뭐 정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식으로 설명하는 교사가 있죠. 이것도 교사주지만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설명 방식으로 이야기하든 형식을 택할 수 있다.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할 경우에 교사는 효율적인 학습 기법을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 이해 수단으로서 이야기 역할을 학생들이 인식시키게 한다. 그래서 교사는 이야기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학생들의 해석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이야기가 역사의 적절한 표현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그래서 이야기가 일종의 내러티브 방식이 역사의 표현 수단의 하나, 전달 수단의 하나는 거죠. 내러티브 기능하고 관련돼 있어. 네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 좀 뒤에 얘기를 하지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이죠. 세 번째 유형. 그러니까 교사 수업 중심 수업에서 세 번째 유형. 자, 요거는 질문학습법이야. 질문학습도 교사 중심의 설명법을 보조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설명식으로 아이고 이거 지워야 되겠네. 자, 설명식으로 수업하되 학생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자주 사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발문과 응답이야. 예, 이건 질문학습 방법이야.
그래서 그 질문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교사의 질문을 통해 수업 사항에 대한 지배적 학습을 조정하는 것이다. 교사의 질문은 학생들이 특정한 지식을 가지고 요구하고 그래서 교사들은 질문을 통해 수업 사항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사가 정답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그 답을 요구하는 질문하는 것은 통제의 목적으로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학생들은 수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유형이 그런 거고 질문학습범의 첫 번째 유형이 통제 목적이고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두 번째 유형은 자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시죠. 질문학습 방법에. 그러나 이제 정답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자유응답식 발산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은 수업을 활발하게 참여하고 교사와 의사 교환을 하게 됨으로써 교사는 더 이상 답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 심판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학생 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하고 교사 주도의 수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질문의 형태에 따라 수업 참여 구조도 달라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지식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답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죠. 예, 이런 거였다는데 이제 교사 주도의 수업 구조에서 질문법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두 번째가 그 교사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부분은 역사교과 표현 방식과 관련된 거야. 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학자는 새로운 지식의 참조와 발견, 또 새로운 해석과 정립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 대한 반박을 통해 학문을 넓혀갔다. 즉, 새로운 역사 지식을 만드는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이에 반해 교사가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어 뭐냐면 그 교과 내용과 표현 방식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의 역사를 이해시키려 한다. 역사 교사도 많은 배경 지식을 필요하긴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이용하거나 학생들의 이해에 돕는다. 그래서 자료에 활용할 경우에 역사학자들은 자료의 진실성과 사실을 밝혀주는 데 중점을 둔 방면에 교사는 역사 교사들에게 자료의 의미와 속성을 배경 적는다. 자료가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어, 자료가 왜곡 없이 발제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가. 이들 자료가 교육과정의 주체와 관련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관심사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역사가하고 역사 교사의 자료 이용의 차이점, 자료 관점의 차이점이라고 보죠. 자, 또 이제 뭐냐면 세 번째 영향을 미친 게 뭐냐 하면 자, 역사 사실 또한 역사 인식의 성격을 보는 관점이나 교수 용어의 목표에 대한 생각의 차이도 수업의 교수 학습 활동 구조도 다르게 만다. 역사 사실 또는 역사 인식의 성격을 보는 관점이나 역사 교육 목표, 그러니까 교사 인지의 특징이 이런 그 수업에서 교수 학습 활동의 구조도 다르게 본다. 다르게 이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그 두 가지 이제 사례가 있어요. 그 신라의 삼국통일을 다루는 교사의 두 명의 수업이 있는데 요거 사례까지 읽으면 좀 그러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사례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사례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예, 그거는 시간 될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네 번째 유형은 또 뭐냐면 수업에 영향을 미친 교사의 인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네 번째 유형이 역사나 학문이나 교과의 성격과 관점의 차이도 교사의 자료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가져온다. 자, 이와 관련된 사례 연구가 네 번째 유형의 사례 연구가 이거와 데이비스의 사례 연구야. 아이고. 그래서 요게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 문장을 뭐냐 앞에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 같이 말하는데 문맥상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독립적으로 세 번째 영향 미친 게 네 번째 유형 영향 미친 거 따로 떼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학문이나 역사든 학문이나 교과의 성격에 대한 관점 차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역사 교사의 인식 특성이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사례 연구로서 이고와 데이비스 학자가 12명의 역사 교사 수업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역사 및 역사 사고에 대한 관점에 따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메더디스, 줄리, 조던 이런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들. 그래서
메더디스, 줄리, 조던 등 3명의 그 교사, 글귀자들 분석했는데 첫 번째 보면 메더디스 유형이죠. 자, 역사적 사고에 대한 구성적 접근을 중시하는 메더디스는 역사적 분석과 해석을 강조하고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메더디스는 그 자료에 들어가 있는 저자의 가정과 관점, 자료 서술의 대상으로 하는 계층, 자료가 만들어진 환경이나 맥락, 테스트 목적을 주목했다. 네, 이게 이제 있고, 그리고 그 자료의 서브 테스트를 찾아냈다. 서브 테스트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숨어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분석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죠. 예, 역사 지식 올바른 점을 강조하는 그런 건데 제 생각엔 수업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예.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사를 이제 흥미 위주로 이제 하는 것, 재미 위주로. 예, 두 번째 유형이죠. 자, 이에 비해 역사와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하는 줄리는 그 재미있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구성된 자료를 좋아한다. 그래서 자료 있는 것을 즐기고 자료에 빠져들지만 서브 테스트를 잊지 못한다. 이게 한계점이죠. 예,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는 저자의 자격, 왜곡, 연대, 자료의 형태가 만들어진 맥락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서브 테스트에 이제 속해 있는데 하여튼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죠. 따라서 하나의 관점에 빠져 다양한 해석을 하지 못하며 맥락적 자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드러낸다. 그래서 자료의 대강을 읽고 주요 아이디어를 요약했으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제한적인 코멘트와 해석을 하고 그 자료가 중요한 건지 결정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줄리는 역사 자료의 신뢰성만큼 흥미 또는 가독성을 강조해요. 흥미, 가독성. 두 번째 유형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동영이야. 조동영은 역사적 팩트를 강조해요. 네, 팩트.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팩트를 강조한 앞에서는 나는데 첫 번째 형 메더디스 같은 경우에 나는데 분석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팩트만 강조해. 사실적 정확성. 야, 그래서 조던 역사적 사실 정확성을 강조하는 교사를 대비한다. 그는 자료를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으며 자료의 이야기에 빠져들어가지도 않는다. 자료 내용의 맥락적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맥락적 요소를 실제로 탐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맥락은 학생들에게 자료를 사용하기 이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개략적 정보를 제공할 90만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고 해석하는 일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학생들의 선택과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 설명형 수업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이 세 명의 유형의 그 교사들 역사적 사고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요게 이제 역사 사료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교수 학습방의 특징이 뭔가 그걸 이제 간추려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메더디스 유형은 아까 전에 살펴본 유형은 자, 여기 보면 자료에 대한 해석과 분석을 중시했고요. 학생 활동을 중심에 수업이 되고 다양한 학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 유형의 특징의 수업 방법, 있죠. 그래서 학생 활동의 중심의 수업, 다양한 해석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제 유형 흥미 중심의 유형 활동에 어떤 수업 방법을 하냐. 조든처럼 사료가 학생들의 역사 사실 맥락의 개괄적 정보. 두 번째가 아니라 이건 세 번째 유형이네요. 예. 해석이 이게 세 번째 유형이겠네. 네, 조든인데 잠깐만 나도 헷갈리네 말하다가. 네, 첫 번째가 이제 메더디스고 조든 유형이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조든이에요. 세 번째 아까 이제 팩트를 강조하는 유형이죠. 이게 팩트를 강조하는 세 번째 유형인데 순서대로 좀 적어놓지. 예. 자, 조선전 사료 학생에게 역사 사실 맥락의 개괄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생각한 경우에는 사료에서 비중을 두지만 해석의 다양성보다 적절성.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보다는 요 해석이 과연 그 상황에 적절한가? 그 최선의 적절성. 그 여러 가지 해석도 있죠. 요건과 연결된 죠. 지금 이거 갑자기 예. 그래서 다양성보다는 여기 제일 잘 알려져 있는 해석들 이제 네 개 있죠. 한 가지 해석.
자, 예를 들어서 만부교 사건에 관련돼 갖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북진 정책이다. 북진 정책 하나만 해석하는 거야. 근데 메서디스 같은 경우에는 만부교 사건을 북진 정책뿐만 아니라 하위 사관과 관련돼 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사 중심, 이제 학생보다는 교사 중심의 이제 활동을 하겠죠. 교사의 해석을 학생들이 전달해주는 교사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 가지 유형, 세 번째 유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유형, 흥미 중심의 줄리형이죠. 줄리는 하나의 자료가 하나의 이야기를 생각할 경우 자료는 해석이나 맥락적 이해 대상이보다는 학생들 수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촉매제 규칙은 보조적 수단이다. 이 경우 자료의 내용은 교사에 의해서 전달될 수 있고 학생이 스스로 읽을 수도 있다. 촉매제 역할을 한다. 자료 역할을.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리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역사 수업에서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교수학습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인지적 특성은 내용과 역사 교육관뿐만 아니라 학생들 이해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유형, 그러니까 이제 교수학습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그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 학생 역할이 무엇인지 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좀 지식 중심의 교육관 해갖고 교사 중심의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 중심의 이제 뭐냐면 수업 활동에 설명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설명 수업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야기 수업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질문 학습 방법. 근데 질문 학습 방법도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그냥 교사의 질문해서 어떤 역사에서 사실 특정한 지식을 가르칠 때 하는 방법과, 그다음 두 번째 정답이 아닌 학생들 의견을 자유롭게 이제 물어보는 질문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이제 주 교과 내용과 표현 방식과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하고 교사 간의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어, 역사 사실과 역사 이식의 성격에 따라서 역사 교육 목표나 생각의 차이도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신뢰 상통을 다루는 교사 두 명의 수업도 관련돼 갖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 이제 역사라는 학문이나 교과의 성격이라는 관점 차이야. 그래서 요걸 이제 이거와 데이비스의 유형으로서 메서디스, 줄리, 조던형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이들의 특징과 그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교수학습 방법이 어떻게 읽는가,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요 장을 끝났고, 그럼 마지막 이제 결론을 이제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매진말. 아유, 매진말이 어디냐? 예, 예, 읽을게요. 자, 앞에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요. 예. 자,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이어진다. 보통 수업 전반을 계획하는 건 교사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교육과정 안에서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도 실제 수업은 교사에 따라 달라지죠. 왜냐하면 어, 교사의 인지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교과 교육의 목적, 수업 내용에 해서 학생들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작용하는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죠. 여기에. 자, 그래서 이제 인지적 특성 구성 요소 외워두셔야죠. 왜가 외워두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객관식 기출 문제. 그 외워두셔야 돼. 쓰면 요 세 가지 요소 쓰시면 돼요. 자, 인지적 특성 구성 요소는 역사의 교과 지식, 교과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사 교육관. 요것도 여러 가지 요소 있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이해. 요것도 있죠. 자, 요거 관련돼서 이제 기출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들 요소는 역사 수업의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영향을 끼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과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서 내용 지식은 이건 역사교과 지식 관련된 내용이에요. 역사교과 내용 지식 가운데 내용 지식이 중요한 요소가 돼. 물론 이제 요거 외에도 맥락적 이해도 있고 그 인식론적 지식이 있다고 했죠. 맥락적 이해. 인식론과 관련된 지식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지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용 지식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 적절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역사를 이해시키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 내용 지식이 역사를 보는 관점의 역사적에 대한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있다. 뭐 등등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 교과에 이제 역사 교육과는 나오는 거야. 이 두 번째 요소죠. 자, 그래서 역사 교육과를 중심에 두는 것은 역사를 왜 가르치고 배우는지에 대한 생각이다. 그래서 역사 교육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 역사를 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건 여러 구성 요소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 요거에 따라서 역사 인식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 거야? 교수 학습 방법이 달라진다고 했죠. 요게 이제 예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자료의 본질적 성격을 보는 관점도 역사 교육과의 교육관에 중요하게 작용된다. 자, 세 번째가 이제 학생에 대한 이해인데 학생의 이해는 이 역사 이해 능력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 포함된다. 학생 이해 능력은 인지 발달 수준 분야, 역사 이해 단계 분야에 따라 수업이 달라진다. 또한 역사에 관한 관심이 일정 연령대에 나타나는 일반적 정서적 형상인지 아니면 사회문화적 한계를 비롯된 것이 판단도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수업의 전체 틀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업을 통한 학생들에게 어떤 역사 인식을 심어줄 것인가는 교사의 생각이다. 그래서 교과서 수업 내용 관계 볼 때 역사 수업에서 크게 미치는 교과서 수업 내용의 순서에 따라 수업을 교과서 내용과 순서에 따른 수업과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한 수업을 구성된다. 이건 재구성 내용이야. 아까 인지적 특성에 관련돼서 영향을 받은 재구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교사는 내용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교사의 재구성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사의 내용 지식이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하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교사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적절한 자기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주로 충분한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사, 그러니까 주 비전공자이겠죠. 자, 이런 교사들은 충분한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사는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거나 교재에 나온 대로 그대로 수업을 전개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재 특성 중에 이제 뭐 내용들이 쭉 있는데 쭉 있어요. 인재 특성들 보면 교수 학습의 설계부터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인재 특성이 교수 학습의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재구성에도. 그래서 이제 교사는 교육관이나 역사 교육관, 학생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교수 학습을 달리 설계한다. 예. 이러한 수업은 학생 활동보다는 교사 중심의 활동으로 넘어가죠.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예. 여기까지 있고 제가 잘못 읽었어요. 교사 학습 활동에 따라 설계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역사 수업을 통해 지나간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구체 역사 사실 위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업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런 수업은 학생 활동보다 교사 활동 위주로 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역사는 하나의 해석이며 학생들도 수업을 통해 이들 알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학생 활동을 강조한다. 자, 이러한 수업은 다양한 내용보다 자료 위주로 구성되며 자료에 대한 분석의 해석이 학생 활동 중심에 있다. 자, 여기는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수업 설계에 미치는 인지적 특성인데 이거는 본문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 여기 들어가 있네. 자,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 이게 기초에 언급돼 있었어요. 이게 아마 14년대 체교사 관련된 문제에서 나왔을 거예요. 학생들 역사 수업을 할 때 역사의 해석을 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교사는 자기 나름대로 역사 해석을 한다는 무슨 교사 학습 활동을 강조하고 그 관련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자료 활용하는 방법이나 수업 방법에서.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재 특성 관련된 쭉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교수 학습의 설계 부분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본문에 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 이 부분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지금 장차 이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내러티브도 여기는 논문이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역사 서술 양식과 역사에서 내러티브 이제 2개가 있는데 그 내러티브 이제 내용을 이제 내러티브 아니 비판적 읽기와 역사 읽기 쓰기, 역사 읽기와 쓰기가 있네요. 네, 그 장을 읽고
그다음에 내러티브 부분을 읽을게요. 아마 이제 다음 수업은 내러티브하고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강 때 인제 그 오리엔테이리즘과 간지역적 접근 방법 그렇게 해서 인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오늘 인제 수고하셨고요. 네 다 내일 뵙겠습니다.